네, 안녕하세요. pom프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이제 피싱 공격 사례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 이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AI 생성 페이지 같은 걸 이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짜 프로그램들을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피싱 공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피싱 공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이제 계정 정보들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혹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까지 감염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일 차단 솔루션들을 우회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사례를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좀 비슷한 우리가 샘플 코드를 제가 좀 작성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 피싱 공격 사이트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 목적으로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일 때 이 스팸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랜섬웨어, 그때 당시에 이제 랜섬웨어를 좀 많이 배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정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가 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일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제 앞쪽에서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이제 뭐 지금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런 구글이나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 앞단에는 사실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EX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zip 파일 내에 어떤 악의적인 어떤 코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 앞에서도 그런 스팸 차단 솔루션들이 앞에 이렇게 여러 형태들의 패턴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가지고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들을 우리가 우회를 하기 위해서, 공격자들이 이제 우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거의 한 99.9%는 다 차단합니다. 굉장히 잘 막아요. 근데 이 공격자들도 이제 신규 공격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죠. 어떤 형태들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EX 파일이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이제 막 배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차단 솔루션에서 굉장히 잘 차단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 파일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죠.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오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에서 탐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zip 파일을 저희가 이제 해서 여기다 이제 JS 파일들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첨부 파일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첨부 파일 공격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팸 메일 차단에서 이제 첨부 파일 자체들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화로 진단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에 대한 그런 첨부 파일 패턴들을 이제 우회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노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사례 앞에 이제 서른이 좀 길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요 링크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떤 특정한 링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것을 이제 악성 서버의 링크들을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이제 IPS 같은 경우나 여러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번에 소개할 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아무래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많이 제공해주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게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피스를 사용하는데 다 이제 클라우드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링크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구글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도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도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클라우드를 열어놓게 되면은 그냥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 피싱 사이트는 아니냐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링크를 클릭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거는 PDF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그런 페이지들이 나왔던 그런 사례라 보시면 되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피싱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악의적인 어떤 PDF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형태들이 원래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한테 요것을 이제 첨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너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피싱 사이트처럼 또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피싱 사이트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짜 송장 페이지를 만든 것이고, 요것도 이제 가짜 송장, 아마도 두 가지 유형 형태들로 이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오피스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요, 지메일이요, 아니면 이제 사용에 있는 내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으면 내부 이메일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겠죠. 아무튼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정상적인 어떤 페이지로 또 유도하는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채널은 뭐냐면은 얘를 이제 입력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페이지로 이제 리다렉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공격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냐. 사실 요 피싱 사이트를 구글 앱 스크립트로 만드는 것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교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어차피 악의적인 어떤 스크립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걸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입력을 이미 했던 겁니다.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최종적인 이제 페이지거든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메일 주소나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 누르면은 제출 완료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요거 좀 어디 좀 보셨죠? 많이 보셨던 것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그 뭐 이렇게 보고 보면 새 양식, 이쪽에 보시면 이제 새 양식이라고 해서 이런 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큐멘트 폼 형식이요.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 좀 비슷한 건데, 요걸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이렇게 페이지, 인증 페이지를 만들어 내 가지고 요것도 이제 설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들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교육 목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뭐 제출해 가지고 한다거나, 아무튼 두 가지 비슷하게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곤 하는데,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제 제가 코드를 이제 만들었냐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보시면은 뭐 요거는 서버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지만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 안쪽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구글 스크립트 그 스프리트에 이제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요 HTML 페이지 제가 만든 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접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처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샘플들이 좀 찾아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폼을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그 HTML 폼 데이터를 만든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뭐 바이브 코딩으로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피싱 사이트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요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 쪽으로 가서 시트1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접근을 하게 돼서 거기다가 우리가 입력했던 이메일 정보하고 패스워드 정보, 폰 오브젝트로 받았던, 한번 여기를 통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받았던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펜드를 하죠. 어펜드 로우를 한다는 것들은 여기다가 하나씩 그냥 기록을 한다는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딱 요만큼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요 index.html이라고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CSS 같은 경우나 인덱스 그 HTML 코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제 여기 공격자들이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구글, 지메일, 로그인 페이지처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서브미트가 될 수 있도록 요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만들 때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안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뭐 PHP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뭐 JSP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에서 작동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동작을 해서 얘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배포가 가능해요. 요 기능들을 여러분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배포 관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이미 배포가 하나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이제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요것들을 이렇게 URL 주소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도 자동화 업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보안적으로라도 뭔가 자동화 업무 스크립트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파이썬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파이썬보다는 오히려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또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구글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구글 독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좀 공부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중인데 마침 요 사례가 나와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골라내기 굉장히 힘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주소들을 그 다음에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을 막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회를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